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기본 법 질서가 무너진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가진 소신에 따라서 정치를 하려면 자유한국당이어야 되겠다. 자, 안녕하세요. 뉴스 장터직입니다. 오늘 4.15 총선 이들을 주목하라에 아주 관심을 끄는 한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자, 장동혁 전 부장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공보판사 하면서 대전에 계셨죠? 네. 공보판사 2번이나 했죠. 그리고 그러면 대전 떠나서 얼마 만에 이렇게 하신 건가요? 네, 공보판사하고 대전에는 꽤 오래 근무했었죠. 법원에서. 대전 법원에서 지원까지 포함하면 꽤 오래 근무하다가 대전 떠나서 다시 돌아온 게 얼마나? 예. 다시 돌아온 게 몇 년 만에? 한 4년, 5년? 4년, 5년?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네요. 네네. 이 최근에 그 지역 선거판에서 네. 장동혁 후보가 나와서 아주 신선한 충격을 줬어요. 야, 이분 예. 새롭다. 왜 그러냐면 지금 대전이나 충남에 예. 새로운 인물이 좀 없었어요. 네네. 그런데 장동혁 여기 기자들은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예. 그동안에 나올까 이렇게 했는데 딱 나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아주 신선한 바람을 해준 예. 거예요. 그 전에는 박성효 전 시장 예. 뭐 이런 분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또 나와 막 이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좀 새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고 그래서 관심이 지금 많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봐주셔서 근데요, 감사합니다. 예. 요번에 이제 법복을 벗으면서 좀 뭐 지적이 있잖아요. 바로 벗고 이렇게 왔느냐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왜 어떻게 바로 어쨌든 뭐 어떤 식으로든 국민들이나 우리 법원 가족이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았냐라고 지적하는 부분을 일단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다만 법관이 현직에 있다 곧바로 현실 정치에 뛰어들 때 그 사람의 법원에서의 그간의 생활이 과연 정치적이었는지, 그러니까 법복을 입고 이 사람이 여전히 정치를 하던 사람인지, 아니면 법복을 벗고 정치로 나와서도 본인이 법원에 있을 때 법복을 입고 있었을 때 어떤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기대어서 그거에 기대어서 정치를 하려고 하는지, 즉 법복 정치인인지 그거에 따라서 조금 비난 가능성은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선택을 했는데 예. 인재 영입으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갑자기 왜 그러냐면 지금 부장판사들은 서로 끌어가려고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좋았어요? 어쨌든 뭐 처음에 정치를 하겠다고 시작하면서부터 그래도 제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인 대전에서 지역구에 출마하겠다고 생각을 했고, 더더군다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실 정치에 곧바로 뛰어들면서 여러 가지 오해와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는데, 만약 인재영입이 있었더라면, 만약에 그것이 실제로는 제가 사직을 한 이후에 뭐 어느 당이든 우리 당으로 인재로 와달라고 해서 그 이후에 그런 논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의혹과 오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제가 조금 더 열심히 뛰고 발로 뛰어서 그 격차를 만회해 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직접 제가 대전시당에서 출마 선언도 하고 유성갑이라는 지역구도 바로 말씀드리고 그때부터 준비해서 지금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뭐 특별한 뭐 그런 인연적으로? 뭐 그동안 제가 법관 생활을 하면서 따로 어떤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고 살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제 성향으로 본다 하더라도 뭐 자유한국당에 딱 맞다거나 더불어민주당에 딱 맞다거나 그런 사람은 아니고, 뭐 보수에 가깝다 하더라도 사실 중도 보수에 가까운 성향을 가지고 있었지만, 지금의 현실, 원칙도 무너지고 그다음에 뭐 물론 경제나 이런 것들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의 기본 질서가 무너지고 기본 법 질서가 무너진 지금 상황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내가 가진 소신에 따라서 정치를 하려면 자유한국당이어야 되겠다. 맞겠다. 당선 가능성을 떠나서 처음에 정치를 시작할 때 내 옷에 맞는 옷을
잊고 시작하는 게 맞지, 음. 당선 가능성을 가지고 좌고우면하는 것은 내가 정치 생활을 할 때 긴 호흡으로는 그것이 결코 유리한 것이 아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말이죠. 그 행정고시를 합격하고 네. 다시 이제 사법고시를 했는데 네. 행정고시를 합격해가지고 근무를 어디 했었나요? 했었죠. 충청남도 교육청에 발령받았더니 맨 처음에 부여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 가라고 해서 어. 부여고등학교 행정실장으로도 근무했고, 사직서를 제출하기 직전에는 교육부에도 근무했었고, 꽤 그럼 근무를 얼마나 했어요? 행정 그쪽에서? 91년도에 합격하고 93년도부터 근무해서 음. 99년도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니까요. 예, 꽤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리고 또 2년 만에 2001년도에 그럼 사법고시를 네, 합격한 거예요? 네, 2년 만에? 네, 그렇죠. 그거 뭐 아니 그러면은 괜히 행정고시 해가지고 네. 하려고 한 사람 하나 아니 뭐 낙방시켰잖아. 그게 억울하네. 그 비판은 제가 생각지 못했던 건데, 죄송합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어쨌든 간에 엄청 그거는 죄송. 평생 직종. 그러면 예. 내가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가 하는 그런 얘기를 좀 한번 해줘.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은 일단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그동안에는 정치에 대한 생각을 갖지 않다가 국회 2년 파견 가면서 현실 정치를 내가 밖에서 보는 것만큼 그렇게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저기는 맨날 싸우냐라고 하지만 그것은 다 또 이유가 있는 부분들도 있고, 정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결하고 싸우는 거 그럼 아니겠습니까? 충돌하고 합의하고 그렇죠. 양보하고 그렇죠. 또 충돌하고. 다만 거기에서 원칙을 지켜야죠. 그렇죠. 원칙을 지켜. 그리고 싸우는 게 나를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나를 지지해주고 내가 누군가의 권리와 권익을 지켜주고 싶어서 그걸 대신해서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다만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그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51대 49로 이기더라도 결국은 모든 결정은 51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49의 권리도 지켜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 51대 49로 이긴 사람이 독식을 하는, 원칙도 없고 염치도 없는 것이 문제인 것인데, 어쨌든 제가 국회에 가서 보면서는 이제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조금은 줄어들었고, 또 하나는 그러면서 이제 사법부에 나아갈 방향은 어떤 건가, 그리고 또 국가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라는 고민들을 하면서, 사법부는 사실 기본적으로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나아가서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바꾸어 가려고 하면 다시 나와서 입법부로 가야 정치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구나. 근데 왜 지금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어쨌든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나라의 원칙과 근간이 무너졌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다. 예. 나는 이런 게 좀 장점이다 하는 그런 건 뭐예요? 장점이다. 이런 부분이 좀 내가 내세울 만하다. 뭐 이렇게. 어쨌든 입법부는 기본적으로 법과 예산을, 국가 전체의 법과 예산을 다루는 건데, 그러면 그것은 그냥 법을 만드는 것, 법조문을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가 어떻게 전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입법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법이 만들어지면 실제 현장에서 그 법이 어떻게 집행되어지고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전체를 다 아우르고 이해하고 있어야지만 제대로 된 법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 공무원으로서 국가 행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경험했고, 또 법관으로서 그 법이 현장에서 어떻게 집행되고 결국은 어떻게 마무리되는지까지를 다 지켜보았고, 그리고 국회 2년 파견 가서 그 법이 만들어질 때 어떤 과정과 어떤 대결과 경험이 있다 이거죠. 그런 경험들을 다 갖추고 있다. 지금 유성 지역에서 최근 지역 언론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넘는 분들이 정치 신인을 원한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정치 신인을 원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옛날 사람 싫고 새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각, 그동안의 낡은 정치에서 떠나서 진짜 능력 있고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그것을 정치에 담아낼 사람을 원하는 거지, 그것이 새로운 인물을 말하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제가 그에 적합한 인물이다. 그래서 제가 명함 드릴까요? 명함에 그래서 명함에 이렇게 이거요. 진짜가 진짜가 나타났다.
이 화면이 이거. 네네, 이게 진짜. 이제 화면으로 나가는, 진짜, 그래서 진짜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음, 정말 우리 유권자들이 원하는 음, 그것을 이루어낼 능력도 있고 그런 새로운 정치를 해낼 수 있는 음. 적합한 인물이다. 그래서 내가 진짜가 나타났다. 그게 이제 구호예요. 네. 재밌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진짜가 나타났다고. 그러면 지금 이제 나와서 예. 1월 15일 날 그 사표를 낸 것 같은데 1월 15일 날 사표를 내고 1월 23일 날 출마 선언을 했는데 그다음에 엊그저께 그 굿모닝 충청에서 여론조사를 보니까 이거 한번 봐보세요. 예. 지금 조승래 현 의원이 40%, 40.3%예요. 예. 신동규 의원이 22%. 예. 장동혁 의원이 지금 지금 거리 유세한 지가 얼마 됐어요? 거의 유사한 지가 한 10일 쪽 10일? 오늘서까지 10일이죠. 지난주 월요일부터 했나?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거 조사한 게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조사를 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6일부터 8일이면은 엊그저께. 그러니까 한 그러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일주일 정도? 요 지역 지금 정가에서 요게 이제 충격적이에요. 지금 상황에서 3등은 3등이에요. 예, 예. 여기 보십시오. 여기 네네. 자, 한번 볼게요. 내 얼굴 좀 나와야 될 텐데. 자, 보세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네, 어쨌든 지금 16.9%를 받았죠. 적합도에서 받았다는 거,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질 것 같은, 이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좀 인지도가 있었나? 아니면 아까 그 없었죠. 새로움. 새로. 근데 새로운 생각. 새로움인데 그 새로움에 적합할 것 같다. 능력을 갖췄다. 적합한 능력을 음. 갖춘 진짜 새로운 인물이다. 라고 하는, 그냥 이 사람을 몰라도 이 사람이면 잘할 것 같은. 이게 그래서. 아주 그 화제가 됐어요. 예. 지금 이제 시작한 지가 거의 뭐 이 조사할 때는 일주일 정도? 예. 그 거리 유세 같은 경우는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16.9%를 얻었어요. 예. 근데 이제 여기 유성갑을 선택한 이유는 뭐예요? 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좀 어려운 지역 아닌가? 어려운 지역이죠. 예, 예. 어려운 지역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새로운 인물을 원하는 지역이고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새로운 인물이라고 하는 게 적합하기도 하고, 또 유성갑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젊은 도시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젊은 분들이 많이 지금 새롭게 유입되고 있고, 그분들에게 가장 높은 욕구 중에 하나가 교육 수준의 교육의 질 향상인데, 제가 교육부에서 경험했던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하면 그분들의 수요를 잘 또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넓게는 왜 유성이냐라고 본다면, 제가 대전에 살면서 법관 생활 시작하면서 대전에 내려와서 지금까지 쭉 대전에 살고 있는데 15년 가까이를 유성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요? 예, 예. 거주지가 유성이었구나. 네. 그래서 뭐 어느 날 갑자기 서울에서 아니면 광주에서 날라와서 유성을 한 게 아니라 유성에서 꼭 이제 유성에서 계속 살고 있어요. 근데 예선에서 어떻게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네, 앞으로 시간 충분히 남아 있고 두 달 남았어요. 저를 이제 알리거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알릴 수 있는 시간은 아직도 남아 있고, 이제 열심히 뛰면 정말 충분하다. 새로운 인물, 그래서 새로운 정치, 그리고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다고 하는 우리 유성갑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제가 충분히 호소력과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요? 예. 나는 좀 이런 단점이 있다. 그런 건 뭐예요? 그게 아니라 단점이 없는 게 단점 아니야? 아니 정치에 제일 나쁜 게 너무 공부 잘하는 것도 안 좋아. 16년 가까이 사실은 이제 법관으로 살았으니까요. 남들보다는 어쨌든 너무 원칙을 지키려고 너무 하고, 정치는 약간의 그 또 정치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실은 정부적 감각. 예, 그리고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 때는 또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또 파고들 때는 신속하게 파고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좀 약하지 않나. 그런데 어제 오늘 그래서 제가 저에게 어떤 정무적 감각이나 그런 정치적 능력이 있는지를 좀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어제 오늘 글도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요. 그렇죠. 여기. 어제도 올렸고 이제 오늘도 올렸고, 그렇게 좀 뭔가 제가 가진, 저는 이제 제 스스로 이제 그게 단점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서 좀 한번 열심히 또 하겠다. 시도해보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한다니까 네. 주변에서는 뭐라 그래요? 뭐 가족도 좀 반대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남들이 이제 당신 왜 이렇게 음. 사퇴 시한에 임박해서 사직을 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 내무부 장관의 결재가 안 떨어져서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아니 예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정치하고 싶다고 이제 국회에 있을 때니까 벌써 그게 음. 한 3년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천천히 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을 때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해온 말이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욕을 먹더라도 누군가는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누군가가 우리 내 남편이 아니었으면 남편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너무 험한 예, 예. 길이거든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결심하기 얼마 전에는 이제 같이 TV를 보고 이제 뉴스를 보다가 진짜 해야겠다. 라고 이제 집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말씀 고맙고요. 저 구호가 이렇습니다. 진짜가 나타났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하면서 본인이 정말 진짜가 되겠다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이제 장동혁, 네. 유성갑 예. 예비 후보를 모시고 제기했는데 마지막으로 예. 우리 유성갑 유권자들에게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신 분들도 많을 거고 기존 정치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염증을 느낀 우리 유성갑 유권자분들에게 이게 정말 여러분들이 원하셨던 새로운 정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걸 보여줄 수 있는 많은 경험들과 이력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던 진짜가 나타났습니다. 예.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꼭 보답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아이고, 선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